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6월 국산차 판매 실적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르노 삼성 QM6가 무려 7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차 투싼 산타페보다 더 많이 판 거예요. 쌍용차도 대단하죠. 이제 토레스로 지금 불타고 있는데 실적이 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실적은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네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네, 이달 자동차 판매량 많이 못 팔았죠. 12만 대 조금 넘게 팔았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가 부족하고 중국발 부품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요즘 중국에 대해서 중국 쟤네들 공장 쉬네, 락다운 됐네, 쌤통이다 이럴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야. 사실 중국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도 반드시 그 문제가 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국 중에 어디 문제가 생기면 저 큰일이다, 빨리 좀 저 문제가 해소돼야지 하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회사들 가만 보면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네시스 많이 팔리죠. 하이브리드 많이 팔리죠. 전기차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산차들이 비싼 차가 잘 팔리고 많이 팔리는, 중저가 차들은 되도록이면 적게 생산하고 적게 판매,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자동차 업계의 장기적인 이 방향성하고 일치하는 이런 분위기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연료의 차들이 가장 많이 팔렸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하이브리드가 18,200대 13.5%, 전기차가 12,600대 해서 9.3%를 차지하고 있네요. 자, 지금 보면요, 뭐가 느껴지세요? 일단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의 비중 엄청나게 올라왔죠. 둘 합치면 22.8%. 신차 판매가 5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 그러니까 친환경차라는 얘기죠. 그만큼 휘발유차, 경유차 판매량은 줄어든 겁니다. 특히 경유차 같은 경우는 지금 19.1%, 유럽에서는 이미 전기차가 디젤차를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머지않았습니다. 자, 브랜드별 판매 순위를 한번 보시죠. 6위 쉐보레입니다. 4,432대. 전월 대비해서 1,600대 넘게 팔았어요. 잘 팔렸습니다. 쉐보레가 월 4,000대를 넘게 팔았다. 이거는 작년 8월 이후에 무려 10개월 만의 일이거든요. 야, 드디어 회복을 하나요? 갑자기 이렇게 판매량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코녹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하면서 조금 팔렸고, 그리고 기존의 트레일블레이저, 스파크 이런 차들도 대기 물량이 많았는데 이걸 대거 출고했다고 합니다. 아니, 쉐보레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요. 브랜드데이라고 얼마 전에 GM이 열었죠. 근데 이거 보면 차들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차들 15대를 전시했는데 근데 여기서 국내에서 생산한 차는 몇 대다? 트레일블레이저 단 한 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수입차 회사야, 우리 GM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 생산하는 역할은 그다지 하고 싶지 않다는 걸 이 행사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기사에서도 보면 그런 게 느껴지죠. 여기 말리부 트랙스 생산하고 있는 부평 2공장, 이거를 폐쇄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폐쇄를 한다고? 아니, 사장님 하나 오실 때마다 공장 하나씩 폐쇄합니까? 지난번 사장님은 오셔갖고 군산 공장 바로 폐쇄하시더니 이번에 오셔서 또 뭘 폐쇄하시려고 또 이러시나. 여튼 그런 사정이다 보니까 이 말리부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단종 수순을 밟는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한국 GM 실적을 보면 참 암담해요. 이 작년에 영업 손실이 3,700억. 2014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8년 동안 매번 영업 적자인데 이쯤 되면은 이게 일부러 태업을 하나? 이게 좀 공장 폐쇄하고 좀 철수하려고 이렇게 명분을 쌓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지 말고 좀 잘해주세요. 잘하면 좋잖아. 이코녹스 EV, 블레이저 EV 이런 전기차들 수입하면 좋고, 수입 안 되면 국내에서 생산하게 해줘야죠. 지금 얼티엄이다 뭐다 해서 LG 배터리 쓰시잖아요. 그런 거 쓰면서도 굳이 미국에서만 생산하는 이유, 한국 공장을 접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잘하려고 해보는 이 사람들이 의지가 있구나, 이거 한 번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한 번이라도.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저 너무 흥분하고 있나요? 그래도 새로운 CUV 곧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기대됩니다. 자, 5위는 쌍용입니다. 4,585대로 전월 대비 조금 늘었죠. 렉스턴 스포츠 티볼리 잘 팔렸고요. 쌍용차 분위기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이 토레스가 출시되기 때문이죠. 토레스의 사전 계약 대수 벌써 3만 대를 넘었죠. 대단한 인기입니다. 지금 이건 현대차에서도 쉽게 나오지 않는 숫자예요. 거의 그랜저 같은 걸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토레스가 이런 분위기니까 출고만 충분하게 할 수 있다면 쌍용차가 월 10,000대까지도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10,000대면은 현대기아차 다 제치고 국내 1위가 되는 거예요.
쌍용차 기대돼요. 아 참, 조금 전에 제가 그 쌍용의 이강 상무님 만나 뵙고 왔는데요. 코란도 후속 KR10이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시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 요 그림은 요건 포토샵이래요. 이강 상무님이 우리 게 아니고 포토샵으로 누가 작업해 주셨는데 잘해 주셨다. 조금 비슷한데 이거보다는 3D 모델링 하신 분이 더 잘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요런 느낌 아니라고 합니다. 이강 상무님이 원래 기아차에서 디자인하다가 2020년에 쌍용에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오셨는데, 아,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디자인이 좋은가 하고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본인은 아유, 내가 무슨 디렉터지, 내가 뭐 실제로 디자인을 하는 건 아니고 디자인은 젊은 직원들이 하시는 거라고. 이 공을 다 팀원한테 돌리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토레스 전기차 1년 안에 나온다고 하고요. 픽업 트럭 전기차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4위는 르노 코리아입니다. 전월 대비 무려 3,787대를 더 팔았어요. 2배 넘게 판매량이 급증한 거죠. 아니, 자동차 회사가 이런 일이 있나요? 이번에 이렇게 된 이유는 QM6, XM3 이 두 가지 모델이 르노를 먹여 살리는데, 이 두 모델이 출고 적체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게 이번에 한꺼번에 해소되면서 이렇게 판매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5월달에 지리자동차가 르노 코리아의 지분 무려 34%를 인수한 거 아주 큰 이슈였죠. 르노 코리아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좀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리는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요. 대신에 이 볼보 CMA 플랫폼을 통해서 신차를 생산하는데 이 신차가 링크앤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지리와 볼보가 공동 투자하는 그런 브랜드, 볼보 플랫폼을 이용한 신차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와, 이제 볼보가 국산차 되는 건가요? 살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르노는 하이브리드 차가 올해 나오고요. 그리고 내후년에 새로운 하이브리드 차, 그리고 2026년에는 전기차도 출시된다고 합니다. 링크앤코의 이름으로 나온다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3위는 제네시스입니다. 11,208대. 전월 대비 제네시스는 조금 감소했어요. 한 1,000대 감소했는데요. 국내에선 어느 정도 인기를 쌓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판매량은 아직도 한참 부족하죠. 특히 유럽은 존재 자체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마케팅 전략부터 새롭게 좀 다시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위는 기아차입니다. 45,100대. 전월 대비해서 553대 감소했네요. 사실 이 정도면 선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는 신차 소식이 별로 없거든요. 미로 풀체인지 2세대 모델이 나왔죠. 그리고 셀토스 페이스리프트가 요번에 나왔습니다. 이 얼마 전에 나온 차들, 이게 여전히 신차의 느낌이 있고 워낙 인기 차종이고 하다 보니까 판매량은 꾸준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위는 현대차입니다. 48,302대. 전월 대비 2,800대나 감소했어요. 이번 14일에 열리는 부산모터쇼에서 아이오닉 6를 공개하게 되는데 이게 또 얼만큼의 판매량을 보여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요즘 부품 문제다 뭐다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지부 여기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했다고 해요. 근데 71%가 파업하기로 가결됐다고. 이건 파업한다고 합니다. 요구안을 보면요, 기본금 16만 5천 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30%를 성과급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 이게 회사 측의 수용 범위를 넘는 거죠. 일단 한번 던져보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파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번에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되면 이 파업은 4년 만에 파업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거 파업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고생하게 될지, 대기 물량이 1년 이상씩 기다리는 상황에서 파업, 저희는 양쪽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파업 조금만 나중에 좀 여유 있을 때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혼날 줄 모르니까 빨리 넘어가죠. 네, 차량별 판매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팔린 차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공동 63위 쉐보레 볼트 EUV, 까마로, 르노 조에입니다. 각각 한 대씩을 판매했네요. 사실 조에나 까마로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볼트 EUV가 있다는 건 굉장히 이상하죠. 이게 볼트 EUV가 한 대 팔았을 이유가 없는 차잖아요. 이거 아마 예약이 수천 대가 밀려 있을 텐데 왜 꼴찌냐? 물어보니까 물량이 없다 그럽니다. 세계적으로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 물량이 없는 거예요. 이러시는데, 아니 인기가 많으면 한 대 팔 거면 뭐하러 출시했어요? 나 그냥 한국에 전기차 출시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차가 없어요. 잘 공급해주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 GM은 지금 단단히 잘못돼 있어요. 이 문제 해결을 안 하고서 지금 GM에 고위직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대체 뭐 하시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 제대로 안 할 거면 그냥 내려오세요. 그냥 공장 놔두고 빨리 집에 가버리시든가요. 네, 60위는 코나 N, 59위는 현대 벨로스터 N입니다. 야, 요즘 같은 시기에도 납기가 불과 1개월, 반도체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거 아랑곳 않고 그냥 안 팔리는 거죠. 벨로스터 N은 아예 곧 단종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벨로스터에는 상징적인 차인데 이게 단종된다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단종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다 단종된다고 해요. 그러면 N이 전부 사라지나? 그건 아니고요. i30N, i20N이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아반떼 N을 팔면 되는 거죠. 유럽과 미국에 각각 맞는 차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i20N은 사실 우리나라에 시승 게 거의 없는데 제가 독일에서 시승하고 왔는데 요거 영상 보시면 됩니다. 훌륭한 차죠. 58위는 쌍용 토레스입니다. 아니 토레스가 벌써 팔렸어? 는 아니고요. 아마 이 시승차를 먼저 등록한 거겠죠. 이 본격적인 판매는 7월 중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토레스 시승 영상은 요 영상 보시면 됩니다. 쌍용차 정말 좋은 차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자, 54위에는 현대 아반떼 N입니다. 53위는 기아 스팅어. 이 차들도 현대기아에서 가장 빨리 출고되는 차들이죠. 안 팔린다는 거죠. 왜 안 팔릴까? 아마 기름값 때문 아닐까 싶어요. 저희 회사에 있는 아반떼N도 직원들 탓이라고 이렇게 놔뒀는데 본인이 기름 넣으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팅어 몰고 있는 PD님도 계신데 차를 맨날 세워놓고 한 번도 안 탄대요. 이거 기름값 곧 내려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당분간 안 내려올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 전환은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가는 전환,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47위는 쉐보레 이코녹스입니다. 299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판매량도 좀 늘었습니다. 아마 기존 차들의 재고 할인 판매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신차가 되면서 가격이 한 100만원 정도 오르긴 했는데 상품성이 개선되면서 판매량도 꽤 늘어났을 걸로 보입니다. 43위 제네시스 G70입니다. 488대. 페이스리프트가 끝나고 이 G70의 판매량이 오히려 내려갔어요. 이럴 거면 페이스리프트 왜 했노? 싶잖아요. 그러게 이번에는 G70 슈팅 브레이크도 나왔죠. 이거는 디자인이 이건 너무했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슈팅 브레이크라는 건 말이죠, 쿠페 자동차에 외건을 붙인 거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BMW G3 슈팅 브레이크 요렇게 생긴 게 슈팅 브레이크예요. 페라리도 슈팅 브레이크 있고, 아니 이 슈팅 브레이크들 대충 보면 문짝이 두 개고 뒤에 트렁크가 있는 게 이게 슈팅 브레이크지. G70은 왜 슈팅 브레이크예요? 일단 이름부터가 말이 안 되죠. 물론 여긴 과거가 있어요. 원래 쿠페는 문짝 두 개인 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SA 아시죠? 그 자율주행 5단계 뭐 하면 항상 얘기하시는 그거. 그 SA가 문짝 두 개가 쿠페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벤츠가 이렇게 생긴 CLS를 내놓으면서 포도어 쿠페 이러면서 딱 내놨어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얘기예요. 이건 포도어 쿠페니까 외건이 아니고 슈팅 브레이크 하면서 갑자기 슈팅 브레이크란 이름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제네시스 G70이 우리도 쿠페스럽지 않니? 뭐 이러면서 이게 슈팅 브레이크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이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거죠. 그냥 근본 없는 슈팅 브레이크. 여튼 G70 페이스리프트도 실수였던 것 같은데 이 G70 슈팅 브레이크는 이거는 정말 한 달에 100대 파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말 하지 않는데 안 나왔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차입니다. G70 지금 빨리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41위 제네시스 GV60입니다. GV60은 조금 더 팔렸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합니다. 최근 들어서 뭐 자동차가 오버스티어 성향이 있다 없다 이걸로 뭐 인터넷이 뜨겁게 달궈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약간 뒤가 빠지는 성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GV60 타면서 패밀리 느낌의 자동차를 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만들었지? 약간 타겟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승할 때도 그 정도 표현하면 되는 것 같고 이 차는 아주 쓰레기네, 못할 차네, 재밌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아무튼 그렇게까지 과하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안전하고 큰 문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잘 팔리진 않았네요. 그럼에도 생산이 밀려서 지금 주문하면 12개월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지? 주문 생산인가? 자, 30
16위는 기아 니로 플러스고요. 939대입니다. 전기차 신차인데요. 이게 그나마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전기차라서 인기다라고 볼까요? 니로 플러스 아시겠지만 택시로도 사용되는 자동차, 그리고 캠핑 목적으로 사용되기에 아주 좋은 차죠. 여기 보면 전고가 기존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래서 2열의 거주성도 훨씬 좋아졌고, 이 트렁크 공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니로 플러스는 시승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시승기는 요거 보시면 됩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엄청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30위는 현대 아이오닉 5입니다. 1500대. 27위는 기아 EV6네요. 1800대. 1500대, 1800대로 약간 EV6가 앞서고 있는데 전월에 비해서 1500대 1000대 이런 식으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량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어떤 분들은 아이오닉5 화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있던데, 여전히 대기 물량은 많고요. 전기차는 역시나 생산이 좀 부족하다. 만들면 팔리는 게 전기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4위는 기아 K5입니다. 2352대.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렇게 예쁜 차가 어떻게 24위죠? 소나타에 비해서 1000대가 빠집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소나타가 재고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생산된 소나타에 대해서 엄청난 할인을 해준다고 해요. 기본 소나타는 3% 할인, 작년에 생산된 소나타는 6%를 더 할인, 그 이후에 생산되면 4%를 더 할인, 그래서 9%에서 7%까지 이 재고차 할인을 해주고요. 거기다 190만원 추가 할인을 해준다고 해요. 지금 소나타 기본 트림 재고 차량은 2천만원 이하에 팔린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소나타를 1900만원이죠? 저 같아도 사겠어요. 자, 20위는 기아 모닝이고요. 19위는 현대 스타리아, 18위는 제네시스 G90, 17위는 르노 코리아 XM3. 야, XM3도 이제 판매량이 꽤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준수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XM3 좋은 소식이 있죠. 올가을에 드디어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야, 기다렸다. 이 XM3 하이브리드 연비는 무려 20.3km/L라고 합니다. 물론 유럽 연비니까 그렇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겠죠. 한 16, 7 될까? 뭐 그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요즘 하이브리드 인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 차는 나오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보면 XM3 같은 경우에 17위, 아마 10위권 안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르노 삼성에 바라는 게 있다면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빨리 좀 갖고 오세요. 물 들어올 때 놓져야죠. 지금 고유가 시대에 이 차를 딱 내놨으면 얼마나 잘 팔렸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요거 고유가 다 지나고 나서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살짝 걱정되는데, 제가 지금 르노 코리아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님 오늘 만나기로 했거든요. 제가 만나서 이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위는 현대차 투싼입니다. 15위는 기아 니로네요. 니로 상당히 신차죠. 근데 지금까지는 폭발적인 인기는 누려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아마 좀 복합적인 것 같죠? 생산이 좀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가격이 조금 아쉬워요. 차는 정말 잘 나왔어요. 실내 넓고 승차감 좋고 하이브리드니까 연비 좋고, 게다가 정숙한 것도 엄청나게 정숙하고, 이 차가 그냥 정답인 것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니로 하면 경제성, 가성비 이런 자동차였는데 이제는 차가 너무 비싸져서 이거 쉽게 살 수가 없어요. 이거 풀옵션 가격이 3,970만원, 세금 혜택을 받더라도 3,600만원 넘게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비싼 걸 저희가 드립니다. 저희 모카이 구독해주신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려요. 구독 일단 해주시고 아래쪽에 응모 링크 있는데 응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90만 가자! 자, 14위는 현대차 산타페입니다. 13위는 현대 아반떼네요. 아반떼가 많이 빠졌어요. 무려 1400대나 빠졌네요. 반도체 부족이 심각한 것 같기도 하고, 아반떼, 캐스퍼, 찻키마저도 이제 한 개씩만 주기로 했죠. 요런 문제들 다음 달에는 해결이 되겠죠. 네, 12위는 기아 셀토스입니다. 3261대. 셀토스 페이스리프트가 지금 곧 나오잖아요. 14일부터 공개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팔린다고요? 역시 셀토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소형 SUV 최강자잖아요. 이게 다른 소형 SUV들 보면 코나, 티볼리, 트레일블레이저 이런 차들이 요즘 판매량이 꺾였어요. 그런데 셀토스는 혼자서 난리죠. 지금 대단합니다. 게다가 이게 가뜩이나 잘 되는 차인데 굳이 또 페이스리프트를 했어요. 그래서 외관도 이렇게 생겼고요. 전면은 뭐 좋아하는 분과 싫어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후면은 너무 좋아할 것 같고요. 야, 이건 너무 좋아하시지. 인테리어는 완전히 황골탈퇴했어요. 야, 이게 얼마나 더 잘 팔리게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근데 요즘 기아가 뭔가 바뀌면 가격을 훌쩍 올리니까 요게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저렴하게 갑시다. 이 쌍용차 토레스 잘 되는 거 보면서 저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저렴하게 가시는 거 믿어 의심치 않고요. 11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3630대. 10위는 기아 레입니다.
3812대. 아니 레이가 10위권 안에 들어왔어요. 뭐 많은 이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쟁 모델의 출현인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 캐스퍼가 갑자기 나오니까 캐스퍼를 사러 갔다가 아니 잠깐만 차가 좀 작은데 아니 잠깐만 승차감이 조금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그럼 레이로 가볼까 라고 하는 분들도 생긴 것 같고 이걸 계속 기다리는 이 레이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레이는 또 생산량이 어느 정도 좀 플렉서블한 차잖아요. 왜냐하면 이 차는 기아가 생산하는 게 아니고 동이오토가 생산하니까 이런 점에서도 아마 조금 유리한 입장인 것 같아요. 게다가도 레이는 다양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분위기죠. 레이 PBV도 나오고 레이 밴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고요. 조만간 레이 EV가 또 나온다고 하는데요. 레이 EV는 과거에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서 이거는 좀 심했다. 100km도 못 간다. 뭐 50km 간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에이, 그 정도는 너무했고요. 한 250km 정도 가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라면 이걸 여러 대 사서 직원차로 좀 돌릴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업자한테는 이 경차 혜택에다 전기차 혜택에 레이 전기차면 너무 좋죠. 9위는 현대 소나타입니다. 3890대 1577대나 더 팔았습니다. 이야 소나타가 다시 9위 올라왔군요. 이 쌓여있던 재고 이거 한 번에 털어냈고요. 아니 반도체로 차를 생산을 못한다며 하면서 갑자기 소나타가 공격적인 판매를 하고 있어요. 소나타 단종한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 하더니 야 이렇게 또 살아나나요? 사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내년 초에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나와봐야 알죠. 지금 세단이 살아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아주 럭셔리해서 타면은 폼나는 거. 와 오빠 비싼 차 타는구나 뭐 이런 거. 정반대로 이 저렴하면서 무난하고 여유 있는 차 도요타 캠리 같은 차죠. 그런 것도 분명히 시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현대차가 모든 차를 날렵하게 만들거든요. 전고를 계속 낮추고 차를 날렵하게 스포티하게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막 닿아요. 저희가 리뷰하면서 주로 하는 게 머리가 닿아요 안 닿아요 이런 건데 이거 닿을랑말랑하게 좀 만들지 마시고 뒷좌석 머리 공간 이만큼 좀 만들어 주시고 기능 많고 좀 저렴한 차로 만들고 소나타 정도면 그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현대가 차들 되게 많은데 그 차들이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8위는 기아 K8입니다. 4012대 잘 팔리는 편이긴 하죠. 8위라면 뭐 무난한 거긴 한데 그래도 K8이 그랜저보다 못 판다.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영향을 워낙 많이 받는 신형 플랫폼이니까 참 아쉽기도 하네요. 하이브리드가 가장 인기라고 하는데 주문하면 당연히 1년 넘게 걸린다고 하고요. 초기부터 반도체 이슈를 좀 고려해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7위는 르노코리아 QM6입니다. 르노코리아 QM6 국산차 7위를 차지하는 날이 오나요? SUV 전체를 놓고 봐도 4위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 이 QM6는 완전히 신차는 아니지만 QM6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골치 썩이지 않을 차 무난하겠지 라고 믿고 타는 차라는 생각이 들죠. 뭐 생산이나 판매나 뭐 이런 것들이 안정화가 됐죠. 당연히 고려하는 차 목록에 매번 올라가는 차 이런 걸로 느껴져요. 뭐 그것도 그건데 요즘 휘발유 디젤 가격이 너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쑥쑥쑥 올라가는데 이런 식의 유일한 LPG니까 그 덕도 톡톡히 받겠죠. 가솔린 디젤 그래프 보면 이런데 LPG 그래프 이렇죠. 완전 안정적이죠. 그래서 실제로 QM6의 60%는 LPG로 팔린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현대기아 뭐 한 거죠? 현대기아는 왜 LPG SUV 안 내놓은 거예요? 그나마 이제라도 스포티지 LPG 나온다니까 그런 건 조금 기대가 되네요. 자 6위는 현대 캐스퍼입니다. 4401대 야 경차인데 나쁘지 않죠? 캐스퍼가 나오면서 레이, 스파크, 모닝 이런 차들 이런 인기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동차 업계는 신차 나오면 그 차뿐이 아니라 그 주변 차들도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5위는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4513대 납기가 뭐 대단해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8개월 정도 이상이라고 하고요. 디젤은 1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준중형 SUV 중에 가장 잘 팔리는 게 스포티지가 됐죠. 확실히 인기가 있으니까 대기기간이 어마어마하네요. 요즘 기아의 핫한 점들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차니까 더 인기인 것 같습니다. 외관도 뭐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그런 디자인인 것 같고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자동차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4위는 기아 카니발입니다. 5590대 카니발이 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팔리나요? 제가 안 그래도 주말에 가족들하고 좀 놀러 가려고 카니발을 렌트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렌트를 못해요. 우리나라 지금 벤 차량의 선택지가 너무 없잖아요. 이게 뭐 어차피 잡힌 공기니까 더 신경 안 쓰는 건가? 이 해외 수출 모델을 보면요
현대는 쿠스토 있고요, 스타게이저 있고요, 기아는 카렌스도 있고, 이렇게 좀 작으면서 미니밴인 차들이 꽤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카니발이 너무 크니까 카니발보다 조금 작은 미니밴 이런 정도로 좀 나와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카니발이 지금 4위잖아요. 이렇게 잘 팔리는데 뭐하러 더 싼 차를 만들어서 뭐하러 카니발 판매량을 깎아먹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3위는 기아 소렌토입니다. 5,593대. 하이브리드는 17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야, 소렌토 역시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출시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가장 인기 높은 SUV가 됐어요. 크기면 크기, 연비면 연비, 뭐 어느 기능 하나도 빠짐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소렌토 인기는 제가 초반에 너무 뽐뿌질을 한 건가? 사실 뭐 효자죠. 나중에 팔면서도 그렇게까지 비싸게 받고 팔 수 있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차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소렌토, 우리 렌토야. 네, 2위는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5,760대. 팰리세이드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1,650대 증가했네요. 이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지금 국산차 판매 2위를 차지했습니다. 외관도 많이 바뀌었지만 새로운 기능들도 많이 추가됐죠. HDA2 들어가고 주차 보조 들어가고 디스플레이도 좀 바뀌고, 그보다는 외관에서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간 거, 이게 한몫한 거 아닐까요? 현대차에서 주력 SUV로 팰리세이드를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산타페 포기하신 건가요? 1위는 두구두구두. 1위는 현대 그랜저입니다. 7,917대. 야, 역시는 역시네요. 역시 그랜저입니다. K-에이스는 지금 3세대 신차고, 그리고 이 차는 여전히 2세대의 페이스리프트일 뿐인데 이런 상황인데 왜 그랜저가 훨씬 많이 팔릴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만큼 그랜저라면 이 다른 것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산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7년 전에 나온 차의 페이스리프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도 기존에 재고가 충분한 반도체를 쓰고, 그러니까 생산량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1위 차종이 되는 건 역시 보통 일이 아니고 1위 차종은 하늘이 내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희한한 건 그랜저도 금방 신차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구형 그랜저를 구입하시는 거, 야, 이거 신기합니다. 신형 그랜저 생긴 거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잘 나왔는데? 실내도 약간 유출된 적이 있는데 실내도 이래요. 기능에서도 지금 신차가 모든 면에서 다 우수한데 조금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달에 가장 인상적인 브랜드 르노 코리아였고요. 다음 달에는 분명히 쌍용차가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이 토레스가 잘 된다고 하니까 이 노사가 합심을 했어요. 그래서 주간 2교대, 주말 특근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최대 생산량을 어떻게든 달성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대차 지금 신차 나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죠. 우리가 파업하면 아이오닉 6 못 나온다, 뭐 이런 걸로 줄다리기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신차 기다리는 소비자들 너무 많은데 지금 파업하는 건 좀 선 넘지 않나. 가만 보면 쌍용차 노동자들은 알고 현대 노동자들은 모르는 사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고객이 일단 등을 돌리고 나면요, 이 파업이고 뭐고 할 회사조차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